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박용선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학문은 당시 사람들의 주요 유물이라든가 살았던 시기의 유적 또는 후대의 사람들이 기록해왔었던 사료라든가 자료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그 당시의 사실들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어떤 컨텐츠의 보고이자 우리 인문학의 총본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역사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시간에 이러한 다양한 사료, 자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 시기 때 사실래, 그 시대 때 사람들의 흔적을 찾아가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름하여 흔적의 한국사. 어떻습니까? 자, 제목이 좀 너무 거창합니까? 거창하다고 봐야지요. 일단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당시 그 선사시대 때 유물이라든가 유적 이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 첫 시간 선사시대 내용을 우리가 다양한 그 PPT 자료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선사시대라고 한다면은 문자 이전 시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문자 이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문자 이후는 선사의 반대말이라고 하면 되겠죠. 역사.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 시대는 청동시대 때부터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는 신석기까지의 사람들의 흔적을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구석기 시대부터 좀 보도록 하죠. 이 구석기 시대의 최고 유적지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말이죠. 이 한자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최고죠. 최고. 가장 오래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최대 유적지에서 큰 대자입니다. 최대 유적, 최대의 유물, 또 최고의 유적지. 그래서 뭐가 최대인지, 뭐가 최고인지, 가장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직지, 또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에서 무구정광 대단한이경, 또는 최대의 불상, 그다음에 부석사 무량수전에 있는 어떤 좌불상이 있죠. 또는 최대의 석탑. 익산 미륵사의 석탑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최고, 최대 이런 유물 유적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구석기 시대를 70만 년 전이라고 하죠. 70만 년 전이다라고 할 때 가장 오래된 유적지는 어디냐? 구석기 유적지 다양한 한반도 전 지역에 분포된 유적지 중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지는 단양 금굴입니다. 충청북도 단양이죠. 단양 금굴은 어디냐면은 한강, 그러니까 남한강 상류 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에 있는, 여러분들 보시기 왼쪽에 있는 사진이 여기 앞에가 남한강이거든요. 남한강 상류고요. 여기 있는 여기가 바로 굴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굴을 클로즈에 보면 요 사진이 되는 겁니다. 요 사진이죠. 요 사진은 비전문가가 좀 찍다 보니까 비전문가는 이꼴 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보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저는 이제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양해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강의 진행하고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유물이라든가 또는 유적 이런 내용들은 한 80% 정도는 제가 직접 다녀와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나머지 한 20% 정도는요. 국사편찬위원회라든가 또 문화재청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인용했음을 밝히겠습니다. 그건 이제 도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 자료는 갖다가 교육용으로 써도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시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남한강이고요. 이게 이제 단양 금굴이에요. 거기 이제 이렇게 지금 크로즈하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70만 년 전 그러면은 단양 금굴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석기 시대 중에서요. 유적지 중에서 남한에서 최초입니다. 가장 먼저 발굴된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게 1964년에 발굴이 돼서요. 1974년에 발굴이 끝났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에 있는 석장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공주 석장유인데 공주를 끼고 도는 강이 하나 있죠. 우리나라 4대 강 중에 하나 금강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게 금강입니다. 금강이고요. 바로 여기가 공주 석장리 유적지예요. 여기는 이제 왼쪽 사진은 공주 석장리 선사 유적지 해가지고요. 아마 가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들어간 입구에 이런 이제 커다란 돌 기념패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쪽 부분 있죠. 사진은 이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쪽 부분에
공주석장리 박물관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박물관. 여기서 구석기 시대 때의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여기서 출토됐던 유물들이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혹 단양이라든가 공주 쪽에 살고 계신 분들은 공부를 하시다가 머리 좀 식힐 겸 해서 한 번쯤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국사를 공부를 할 때, 역사를 공부할 때 꼭 외워야만 되는 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함으로 인해서 인지를 하는 겁니다. 인지를. 여기서 인지한다는 것은 암기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석시대 때 우리 남한에서 최초로 발굴된 유적지입니다. 공주 석장리 유적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구석시대 때 대표인 석기에서 구석시대를 대표하는 유물 그러면 뭘 얘기를 하냐면은 뗀석기 하나고요. 뗀석기. 그 다음에 뼈로 만든 도구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입니다. 뗀석기는 이제 한자로 얘기한다면은 타제석기. 그러니까 돌을 깨뜨린다라고 하는 거죠. 타제석기입니다. 이거는 구석시대의 그 중에 대표적인 어떤 유적지냐, 어떤 유물이냐 그러면 이거는 연천, 전곡리에서 출토가 된 주목도끼입니다. 이 주먹 많은 도끼다 해서 주먹도끼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 주먹보다는 커요. 우리 주먹보다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석기 사람들이 손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 지금 현재 사람보다 손이 컸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구석기 때 도구 자체, 석기 자체가 주먹만 하다, 주먹 모양이다 해서 주먹도끼라고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 주먹도끼, 연천 전곡리에서 출토된 주먹도끼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은 여기 잠깐 보실래요? 돌을 한 군데만 깨뜨린 게 아니고요. 이쪽도 깨뜨려져 있죠. 그죠? 이쪽도 깨뜨려져 있습니다. 또 이쪽도 깨뜨려져 있습니다. 또 여기도 깨뜨려져 있습니다. 즉, 돌을 한번 보세요. 돌이 이제 이렇게 몸돌이 있습니다. 몸돌이 있으면 여기를 한 번만 이렇게 깨뜨려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이렇게 깨뜨렸죠. 지금 여기도 이렇게 깨뜨렸고요. 그죠? 이렇게도 깨뜨렸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곡리에서 출토된 연천 주먹도끼의 출토는 미국의 그 모비우스라고 하는 선사시대 때 고고학자가 있어요. 선사시대를 연구하는 고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연구해 놨던 학설을 뭐라냐면 모비우스 학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비우스 학설은 뭐냐면 인도 아시죠? 인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눠서 유럽과 아프리카의 석기 문화고요. 동아시아의 석기 문화를 나누는 학설인데 이 모비우스라는 사람은 유럽과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출토가 됐었던 석기는 양면 핵석기라고 그래서요. 이런 석기입니다. 여러 군데 돌을 깨뜨려 쓰는 이런 석기가 사용됐다. 그걸 양면 핵석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동아시아에서 출토됐었던 바로 석기는 여러 군데를 깨뜨린 게 아니라 이게 석기가 이렇게 있으면 한쪽만 깨뜨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쪽만.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돌을 여러 번 깨뜨렸었다라고 하는 건요. 그래서 IQ가 한 100 정도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돌을 한쪽 날만 깨뜨렸다라고 하면 IQ 한 5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설이에요. 이렇게 이제 모비우스라는 사람이 연구에 나와서 이제 모비우스 학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1979년에 연천 전곡리에서 이게 나옵니다. 이게 출토된 이후에 한반도 전 지역에서 이런 석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쪽만 깨뜨린 게 아니라 팽이를 깎듯이 돌을 다양한 각도에서 깎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비우스 학설이 어떻게 있어요? 파기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천 전곡리는 하나의 학설 자체가 뒤집어지는 이런 계기를 가져다 줬다는데 의의를 부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석시대를 대표하는 유물 그러면 뗀석기하고 뼈도구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뗀석기 중에 하나가 연천 전곡리에서 출토됐다는 뭐죠? 주먹도끼의 사진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뼈를 도구로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사냥을 했다는 겁니다. 고기는 먹죠. 잡아먹고 그 뼈를 가지고 다양한 도구를 만들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냥활동, 즉 채집 이런 활동을 경제활동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기 구석기입니다. 후기 구석기 시대 때 사냥 도구로서 대표적인 승배 찌르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승배라고 하는 건데요. 이 승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루입니다. 자루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승배분 어느 부분이냐면은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승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승배라고 하는 것은 이음새의 어떤 이음새의 용도로 만드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요게 이제 승배 찌르개에서의 승배 부분입니다. 승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돌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왜 이런 부분들을 일부러 만들어 놨거든요. 만들어 놓은 이유는 여기다가 뭐를? 바로 나무죠. 이 나무를 덧대가지고 나무 뿌리라든가 또는 뭐 나무 껍질로 묶는 겁니다. 묶어가지고 뭐의 용도로 쓴다는 거죠? 창이죠, 창. 창의 용도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배찌르개는 후기 구석기입니다. 후기 구석기 때 바로 대표적인 사냥 도구로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후기 구석기 다음은 어디냐면은 중석기하고 신석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중석기를 빼면요,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중간 정도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시계로 본다면 중석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중간쯤에 이음도구입니다. 2개 이상, 1개 이상의 도구들을 같이 접목해가지고 쓰는 거죠. 이걸 이음도구라고 그래요. 또는 예전에는 복합도구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하고 돌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IQ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IQ 증강에 영향을 주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IQ가 좀 낮다.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했을 때 좀 낮다 그러면은 단백질 섭취하시면 됩니다.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가장 좋은 음식은 단백질이거든요. 그럼 이 시대 때 사람들은 단백질을 어떻게 해서 공급을 받았을까요? 병원에 가서 무슨 비타민C 주사를 맞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육식, 고기입니다. 고기를 섭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에 단백질이 가장 많아요. 이때는 사냥 활동을 통해서 이제 단백질을 섭취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고기 외적인 부분에서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단백질 섭취한답시고 고기를 지나치게 많이 섭취를 하면은 비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성인병에 걸릴 우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고기를 많이 드시는 것이 아니라 견과류를 많이 먹죠. 호두, 땅콩, 아몬드 이런 것들을 많이 먹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우리 오프라인 쪽에서 강의를 할 때요.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 학생들에게 하루에 견과류를 한 주먹은 몇 개 안 됩니다. 한 10개 정도만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서 먹으면은 뇌에 자동으로 영양 공급이 된다. 그러니까 수험생한테 때 정말 필요한 것이 견과류 같아요. 그러니까 혹 여러분들 단백질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은 고기를 드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견과류를 통해 가지고 보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후기 구석기 때 사냥 도구로서 대표적인 승배찌르개. 여기 이제 다양한 도구로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도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석기에서 이제 중석기로 갑니다. 그 중석기 시대 때 대표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자, 구석기는 뗀석기 뼈도구라고 그러잖아요. 중석기 시대 때는 뭐가 나오냐면 뗀석기 단계 3단계 더 개량이 됩니다. 그게 바로 뭐죠? 잔석기, 잔석기. 그죠? 그리고 잔석기 외에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음도구들. 그러니까 이건 승배찌르기가 구석기 후기, 중석기, 신석기로 넘어가면서 도구는 다양하게 개량이 될 겁니다. 그 중에 이거는 잔석기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 부분들도 뭐가 되는 거죠? 승배입니다. 승배. 승배라고 하는 건 순 우리말이거든요. 우리말인데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자루죠. 자루. 또 자루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용도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다가 이제 나무를 대고 묶어가지고 창의 용도로 쓰는 이런 이제 도구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때 아까 말씀드렸던 뗀석기 중에서 사진 나왔죠. 주먹도끼보다 중석기 때 들어오면 잔석기. 석기의 종류가 어때요? 크기가 커졌나요? 작아졌나요? 작아졌습니다. 또 예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석기는 작아지고 예리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기준해 가지고 우리가 구석기, 중석기, 그다음 뭔가요? 신석기 이렇게 나옵니다. 전부 어느 시대예요? 석기 시대예요. 그죠?
전부 석기시대입니다. 근데 석기시대를 굳이 구석기 또는 뭐 중석기 또는 뭐 신석기로 나누는 기준은 뭔가요? 석기 다듬는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다듬었었냐를 기준해서 난다라고 하는 거죠. 70만 년 전, 1만 년 전후, 그리고 신석시대는 1만 년 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기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다양한 유물들은 중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잔석기 종류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석기를 거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신석기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부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만 년 전부터 시작된 신석기 시대 때의 가장 오래된 유적지입니다. 최고죠. 한자는 최고. 가장 오래된 유적지는 제주도 한경면 고산 유적지입니다. 이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겁니다만은 문화재 소재지가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28번 일대에서 여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한경면 고산리 유적지요. 바로 바닷가거든요. 신석시대 때 주거지는 강가라든가 바닷가입니다. 주로 어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다양한 유물이 나왔는데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이 잔석기 다음 단계 뭐가 나오냐면 간석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뗀석기나 잔석기는 깨뜨려 쓰는 거예요. 잔석기는요, 뗀석기를 또 한 번 깨뜨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좀 작아지는 거죠. 근데 간석기는 깨뜨린 단계에서 이제 뭘 하는 거예요? 갈아 쓰는 겁니다. 숫돌에다 갈아 쓰는 거죠. 그러니까 IQ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도구들 이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요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뗀석기 뼈도구는 구석기, 잔석기 염도구는 중석기, 간석기 토기는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도구 이렇게 일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중에 신석기 시대에 지금 우리는 가장 오래된 유적지에서 제주 한경면 고산리 유적지 여기서 뭐가 나왔다고요? 이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 최초의 토기, 이른 민무늬 토기가 여기에서 출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안내문은 제가 직접 제주도에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역시 비전문가 티가 좀 나죠? 그죠? 좀 어둡습니다. 이건 이제 문화재청 국사편찬위원회 자료 사진에서 제가 차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신석시대에 1만 년 전에 가장 오래된 유적지는 제주 한경면 고산 유적지다.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구석기 시대의 가장 오래된 유적지는 어디다? 단양 금굴이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석기 시대의 대표인 유물 중에 하나입니다. 간석기가 나오는데요. 간석기 중에 신석기 시대 때의 대표적인 유물이죠. 이건 현대판 믹서기입니다. 이걸 밑에 있는 걸 뭐라냐면은 이거를 뭐라 그래요? 갈판이라고 그래요. 갈판. 위에 있는 거 있죠? 몽둥이처럼 되어 있는 거. 그게 뭐예요? 갈돌입니다. 갈돌. 그래서 이때 신석시 사람들은 여기다가 뭐를 두냐면은 여기다가 도토리 있죠? 도토리. 이 도토리라든가 이런 걸 넣어가지고 뭐를 하는 거예요? 껍질을 깐 다음에 껍질을 까는 도가 따로 있어요. 그 공이라고 그래요. 공이라고 하는 건데 돌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러면 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돌 여기에 홈을 파요. 푹 들어가는 거죠. 여기다 이제 뭘 넣냐면은 도토리를 여기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돌을 절구 같은 거 있죠. 돌로 껍질을 까요. 껍질을 1차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알맹이하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알맹이에요. 그 알맹이를 놓고 뭐라는 거죠? 이렇게 밀었다 당겼다 이렇게 해가지고 갈아요. 그래서 그 독수리 도토리입니다. 도토리 가루를 가지고 음식을 해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도토리 묵 먹어보셨죠? 도토리묵을 원래 도토리는요 굉장히 쌉쌀한 맛이 있습니다. 그 탄닌 성분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떫다고 그러죠. 떫은 맛이 있어요. 우리 떫은 감 먹고 갈 때 보면 그런 맛이거든요. 네, 그 떫은 맛을 어떻게 해서 정화를 시켰냐라고 하면은 물에다 담궈놔요. 물에다 담궈놓으면 떫은 성분이 없어집니다. 그럼 이 시대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떫은 성분을 제거를 했냐면 바닷가에서 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갯벌에다가
도토리를 주워가지고 뻘에다가 묻어놓습니다. 바닷가 뻘에다가. 그러면 이제 뻘 자체가 떫은 성분을 빼가요. 그러니까 며칠 묻어놓으면은 나중에 꺼내오면은 도토리가 떫은 성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뭘 하는 거죠? 바로 껍질을 분리시키고 알맹이를 놓고 갈아가지고 음식을 해먹해내는 것이죠. 그러면 갯벌 안에다가 도토리를 묻어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실제로 그렇게 해서 발굴된 곳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제주 아까 나왔었던 한경면 고산리 쪽에서도 여기에 이제 갯벌이 있습니다. 갯벌이 있는데 한 층에서 도토리가 여기서 무더기로 이렇게 도토리입니다. 이렇게 묻혀가지고 발굴된 지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토리의 떫은 성질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우러내기 위해서 갯벌 속에다가 도토리를 묻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 때 사람들은 상당히 머리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말이죠.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배부르면 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신석기 때 가면 저장도 하잖아요. 내일이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시체도 매장하죠. 사후 세계까지 인지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지난번 특강 때 우리 그 특강 첫 시간에 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나요? 무덤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무덤. 그래서 무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후 세계, 조상신 숭배 이게 전부 다 시체 매장과 관련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현대판 믹서기로서 신석 시대 때의 간석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갈돌, 갈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신석기 시대가 1만 년 전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1만 년 전부터 시작이 됐었던 신석기 시대 때 대표인 유물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뭐죠? 이른 민무늬 톡이에요.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톡이에요, 톡이. 이른 민무늬 톡이. 여러분들 그 민문이라고 하는 것은 뭘 민문이라고 그러죠? 민. 이거는 한자로는 무자입니다. 무. 없다는 거죠. 무늬가 없는 톡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이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한자로 쓰면은 이른이란 얘기는 원시입니다. 원시. 자, 원시란 얘기는 뭐냐면은 태초예요. 태초. 아주 오래됐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이른 민무늬 토기가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제주 한경면 고산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석시대의 가장 오래된 유적지는 제주 한경면 고산리 유적지다. 그래서 신석시대 톡이 이른 민무늬 톡인데 이 톡이 표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은 무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모양만 있는 거죠. 그리고 신석기 시대 때 토기의 종류를 모양을 보면은 거의 이런 형태입니다. V자 형태예요. 그죠? V자죠. 이거를 지면에다가 반듯하게 놓을 수는 없습니다.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 때 사람들은 모래밭에다가 푹 박아놓고 씁니다. 그러니까 모래가 많이 있는 곳이 얘네들의 유적지요. 생활 유적지입니다. 우리는 이번 특강 제목이 흔적의 한국사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는 또 뭐 선사 시대는 문자가 없는 시대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대 때 사료,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 시대 때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는 건 아니고 뭘 통해서? 유물, 유적을 통해서 이 시대 때 사람들과 교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이번 특강의 주 목적이자 타이틀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흔적의 한국사라는 제목을 붙여놓은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때 사람들은 주로 모래가 많이 있는 곳.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모래밭, 이게 모래입니다. 모래밭에다 푹 박아놓고 쓰는 겁니다. 그럼 모래가 많이 있는 곳은 어디냐 이거예요. 어딜까요? 강가나 해안가죠. 뭐 강가나 해안가에서 모래 먹고 살았을까? 경제활동이 뭐였을까? 거기에서 사냥을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물론 사냥도 하겠지만은 강가라든가 바닷가는 주로 어로 활동을 했을 겁니다. 그 어로 활동의 증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역시 신석기 시대 때의 여러 가지 유물을 통해 가지고 또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신석기 시대 때의 다양한 유물 중에서 지금 나와 있는 가락바퀴라든가 뼈바늘입니다. 저쪽에 있는 가락바퀴고 이게 뼈로 만든 바늘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뭐도 있냐면 바늘, 뼈인데 뼈, 동물의 뼈입니다. 뼈에 구멍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바늘귀죠, 바늘귀. 실을 꼽아가지고 바늘질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저거는 가락바퀴라고 그래요.
가락바퀴라고 할 때요. 가락바퀴라고 할 때 가락과 바퀴가 합쳐진 말이거든요. 그럼 정확히 가면 저거는 가락바퀴가 아니라 뭐죠? 저거는 그냥 바퀴일 뿐이에요. 바퀴입니다. 그럼 저거를 이렇게 이제 그려봅시다. 돌인데요. 구멍이 뚫려져 있죠. 그럼 가락은 어디 있느냐, 가락. 이게 바퀴라고 한다면 가락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실을 이렇게 두 가닥을 묶어가지고요. 여기에서 돌려요. 그러면 가락바퀴, 이 바퀴에 돌이니까 무게가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밑으로 내려오겠죠. 돌리면은 회전력이 빨라지겠죠. 그렇죠? 굉장히 빨라져요. 회전이 되면서 두 가닥의 실이 어떻게 돼요? 꼬아지는 거죠. 그렇죠? 꽈배기처럼 꼬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용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락입니다. 우리가 젓가락 할 때 그 가락이에요. 젓가락 할 때 그 가락이거든요. 이거는 바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락은 이미 없어졌지만은 현재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 바퀴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사이 넘어가 본데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저쪽이 뭐죠? 가락바퀴. 이거는 뼈로 만든 바늘. 뭘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시대 때에 뭐가 행했다? 원시적이지만 수공업이 행해졌다는 증거 자료로 해석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까 신석기 시대 때 주거지가 주로 어디라고 했어요? 모래가 많이 있는 곳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모래가 많이 있는 곳이 어디다? 강가나 해안가 쪽이다. 그래서 이 시대 때 주거지로서 움집이 있습니다. 왜 움집이냐 그러면은 보세요. 지면에서 움푹 들어갔다 그래서 움집이라고 그래요. 그럼 지면에서 왜 움푹 밑으로 꺼졌을까요? 이건 난방의 목적이 가장 큽니다. 난방. 그러니까 보통 한 50cm, 좀 깊은 한 60cm도 있습니다만 한 50cm 정도의 깊이로 밑에 푹 꺼져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화덕을 놨고요. 그리고 여기는 기둥을 놨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걸 여기다 기둥을 이렇게 세우고요. 그 다음에 지붕. 지붕 같으면 이제 요즘에 스레트라든가 기와장 이런 게 아니죠. 이때는 갈대라든가 억새풀 이런 것들 갖다가 지붕을 만들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복원해 놓은 것이 지금 요 모습입니다. 서울 같으면은 한강변 쪽에 어디입니까? 잠실 쪽에 가다 보면은 저기 하남 쪽으로 미사리 쪽이죠. 미사리 쪽으로 가다 보면은 잠실 쪽에 신석기 시대 때의 움집이라든가 유적지가 복원이 돼 있어요. 그렇죠? 한강 바로 편입니다. 또 부산 동삼동도 있습니다. 부산 동삼동 또는 강원도 양양 오산이라든가 그죠? 청진 농포동이라든가 주로 해안이라든가 강가 쪽에 이러한 유적지 신석시대 때 주거지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 크기는 하나의 크기가 얼마 정도 되냐 이게 집 하나 크기가 성인 남자 있죠. 4명에서 한 5명 정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본다면 가족 단위로 살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크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석시대 주거지는 대표는 움집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구석기 시대 때 주거지는 뭐라고 그래요? 막집입니다. 왜 막집인 줄 아시죠? 막 지어서 막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때는 이동 생활을 하죠. 내일 떠날 사람들입니다. 오늘 집 잘 지어놔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대충 지었어. 그러니까 이슬 좀 피하고 비만 좀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짓고 내일은 이제 식량을 찾아서 또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또 대충 짓고 그래서 막 지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막집이다 이랬죠. 여러분들 클럽이라든가 하면은 막춤을 추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몸치신 분들은 클럽엔 잘 안 가시겠습니다만은 몸치신 분들이 춤을 추면 그게 막춤이에요. 그죠? 막 추는 거야. 그 막이라고 하는 그 막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막집이고 신석시대 때 주거지는 움푹 들어가서 움집이고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시기 때 막집, 움집 용어가 나온 건 아닙니다. 지금 와서 붙여진 것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석시대 때 가족 단위로 살면서 아버지가 얘들아 영희야 철수야 여기다 움집 짓게 뭐해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 당시 용어가 아니라 지금 와서 만들어진 용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움집이 위치가 주로 어디라고 그랬어요? 강가라든가 해안가라고. 강가 해안가에서 뭘 해먹고 살았다고요? 주로 어로 활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어로 활동의 증거가 뭐가 있느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왼쪽 사진 한번 봅시다. 이게 그물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물이 남아있는 건 없어요.
그렇죠? 시간이 지금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근데 그물을 묶어가지고 여기다 돌이죠. 이 그물추라고 그러는데요. 묶어서 그물을 물 안으로 바다나 강 안으로 가라앉히는 이러한 도구라는 것이 뭐죠? 돌 그물추입니다. 이 돌 그물추인데 돌이 말이죠. 이러한 돌이 무더기로 출토가 됐습니다. 돌이 이런 완벽한 돌이 아니고요. 양쪽에 돌이 됐어요. 인위적으로 돌이 깨져 있습니다. 일본 누가 깬 거예요, 이렇게. 왜 깼을까요? 깬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기다가 그물을 묶었을 때 그물에서 돌이 빠지지 않게 돌을 인위적으로 깨뜨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묶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돌이 이렇게 깨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그치? 여기 이제 그물 끈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깨지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런 돌 그물추입니다. 무더기로 출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돌들이 한두 개 이렇게 분산돼가 출토되면 그럴 수 있겠다. 돌이 부딪혀서 깨질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돌들이 한 군데에서 무더기로. 이 사람이 지금은 어부예요, 어부. 그러겠죠. 그래서 돌 그물추를 통해서 그물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물이 직접 그물을 만들었다라는 증거는 이 시대 때 토기 파편이 하나 출토가 되는데요. 토기 파편. 이 토기가 있는데요. 이 토기 파편이 나오는데 그 파편에 그물 자국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그물을 묶은 흔적이 있습니다. 그물 자국이 있었다. 그래서 분명히 그물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이거는 그 토기를 만들어서요. 토기를 말려야 되겠죠. 말리기 위해서 그물 위에다 얹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가 아직 이제 말리기 전이니까 그물이 거기다 박힌 거죠. 그게, 그치? 여러분들 이런 경험 혹시 없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났어. 세수를 하려고 했는데 얼굴에 막 벽에 자국이 막 나 있는, 그죠? 이런 경험들 아마, 한두 번쯤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만 그러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가끔 그런 경우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났어. 세수를 하려고 하면요. 여기에 이렇게 쫙 이렇게 금이 하나 가 있습니다. 흉터가 가 있는 거죠. 조폭도 아닌데 가 있어요. 그럼 베개 재봉선 부분이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면 괜찮은데 계속 이러고 뭐 한 두세 시간 이게 잔 모양이지. 그러니까 박힌 거죠. 박힌 겁니다. 가끔 저는 이런 경우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아침에 이렇게 마사지 하면 없어져 이게. 없어지는데 지금 이제 늙어서 그런지 잘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고요. 그래도 이제 강의를 갑니다. 가면은 학생들이 이상하게 봅니다. 얼굴 봐요. 아예 이제 그것도 시선이 좀 따갑잖아요. 나 꼭 거기만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실토를 합니다. 어젯밤에 잠을 잤는데 잘못 자서 좀 생겼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러니까 이해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피부의 재생력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한 30분 정도만 안녕이 없었는데 지금 한 3시간 정도 지나야지. 그러니까 보통 한낮을 지나야지 흔적이 없어지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 하여튼 그래서 그물 자국이 박힌 토기가 있어서 그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사진 하나 볼까요? 이건 뭐냐면은 낚시입니다. 낚시. 이걸 이제 그대로 복원해 놓은 것이 요겁니다. 요게 낚시고요. 그렇죠? 낚시 줄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고기를 잡은 거죠. 이건 이제 두 개로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클로즈업 해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이게 낚시 바늘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요건 이제 돌입니다. 돌. 이게 무거워야지 물속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게 나무라든가 이걸 뼈로 된 겁니다. 뼈. 짐승의 뼈예요. 나무로 되면은 물 위에 둥둥 떠버리죠. 안 가라앉히고. 그쵸? 이런 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돌이 또 이렇게 홈이 파여 있어요. 묶어야죠. 그래서 이제 낚시줄을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묶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다 묶어요. 묶어서 낚시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은 뭐냐?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이거를 미늘이라고 미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 낚시 바늘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낚시 바늘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만 돼 있는 건 아니죠. 그럼 고기가 물었으면은 입 벌리면 낚싯바늘이 빠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다시
철사 같은 거 하나 또 이렇게 이 도드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낚시 바늘 보면 말이죠. 이 부분을 미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여기다가 새겨놓은 겁니다. 고기를 잡았을 때 입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 때에 사람들의 IQ가 어느 정도 진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때요?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금 돌 그물추라든가 그다음에 뼈로 만든 낚시입니다. 이거는 신석기 시대 때에 뭐의 증거다? 어로 활동의 증거다. 그럼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 신석기 때 어로 활동의 증거로서 통나무로 만든 배도 있습니다. 배가 있다는 것은 먼 바다에 나가서 고기도 잡았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신석기 시대 때 울주 반구대 암각화 그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배 모양이 나옵니다. 배 이렇게.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요. 또 노도 있어요. 노. 경상남도 창녕 비봉리에서 출토된 신석기 시대 때 가장 오래된 배가 하나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은 물론 이제 모형입니다만 그거를 복제해 놓은 것이 있어요. 배를 소나무로 만들어서요. 소나무를 반으로 잘라서 홈을 파서 그런 이제 노도 있어요. 그래서 노도 있어서 멀리 가서 고기도 잡았다. 그 배가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석기 때 어로 활동의 증거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실물로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부 어로 활동의 증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구석기에서 이제 신석기로 넘어오는 이 과정을 우리는 신석기 혁명이라고 합니다. 제3의 물결을 썼던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책이 아마 1983년인가 2년인가 아마 이때 좀 하여튼 80년대 초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제3의 물결. 그러니까 인류 생활에 있어서의 변화 과정을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이 세 가지가 인류 생활 과정, 발전 과정에서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결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통해 가지고 설명해 놨습니다. 제1의 물결은 신석혁명이다. 제2의 물결은 18세기 산업혁명이다. 영국에서 시작이 됐던. 제3의 물결은 1980년대입니다. 20세기죠. 정보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정보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간단하게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산업혁명은 공장제 기계공, 그러니까 간의 수공업에서 공장제 기계공으로 넘어온 거죠. 그럼 제1의 물결이라고 하는 뭐죠? 신석혁명은 뭐냐? 이동생활에서 정착생활. 또는 뭐예요? 자연경제에서 생산경제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 생산경제 증거는 뭐가 있느냐? 조, 피, 수수 이게 있어요. 이 탄화가 된 조와 피, 수수가 출토된 유적지가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 농경과 관련된 대표적인 유적지 황해도 봉산 지탐리, 평양 남경리 이 두 유적지는 공식으로 기억을 하셔야 될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평양의 남경리와 황해도 봉산 지탐리에서는 탄화가 됐지만 비록 탄화했지만 조, 피, 수수 이게 나왔다는 것이죠. 벼하고 보리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때 실제로 밭농사를 했다는 증거 유적지도 발견이 됐어요. 그것이 어디냐 했더니 바로 밭농사 유적지에서 여기입니다. 강원도 고성 무남 유적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하얀 부분이 있잖아요. 하얀 부분은 발굴하면서 여기다가 석회 같은 거죠. 석회 같은 걸 뿌려놓은 겁니다. 여기가 이제 뭐 했다는 거예요? 바로 밭 두둑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밭 고랑이 나오고 밭 두둑이 나오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돌로 만든 삽이라든가 돌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삽질해 가지고 종자도 뿌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강원도 고성, 경상남도 고성 아닙니다. 강원도 고성 무남리 밭 유적지로서 생산 경제로 넘어왔다는 증거 자료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신석기 때 가장 오래된 토기를 이른 민무늬 토기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제주 한경면 고산에서 발견된 거였고요. 이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가 있습니다. 바로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빗살할 때 빗, 머리 빗는 빗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은 이 머리 빗는 빗 모양의 무늬가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무늬인데
이 무늬들이 거의 뭐 기하학적인 무늬들입니다. 똑같은 무늬는 아니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또 뭐 이리죠. 이렇게 돼 있죠. 갈매기 모양인 거죠. 산 모양의.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이 구멍의 용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분분했었는데 현재 우리 학계에서는 수리 흔적으로 봅니다. 수리. 토기가니까 이게 깨진 거 이렇게 깨졌습니다. 그래서 버리긴 아까우니까 양쪽에 깨진 부분에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가 뭐 나무 껍질 또는 뭐 풀뿌리를 집어넣어서 묶어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리 흔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1960년대, 70년대 때에 부엌에서 우리가 식기로 쓰는 그 그릇 종류 중에 보면요. 사기 그릇이죠, 사기. 사기 아시죠? 하얀 거, 사기 그릇. 그 사기 그릇도 귀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사기 그릇이 깨지잖아요. 사기는 이제 밥그릇, 국그릇 다 쓰는데 사기 그릇이 깨지면은 버리는 게 아니라 양쪽에 깨진 부분의 양쪽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송곳으로. 그래서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가 철사를 끼워가지고 묶어서 기워서 그러니까 떼어서 쓰는 겁니다. 그런 형태의 구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철사를 끼워가지고 밥그릇, 국그릇 쓰는 건 아니고요. 뭐 그건 이제 허드렛용 그릇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 저희 할머니 살아계시고 그랬을 때 보면은 그런 그릇들을 허드렛용 그릇들을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썼던 걸로 이 구멍은 수리 흔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신석기 시대 때의 예술활동의 증거 자료로서 조개 껍데기로 만든 여러 가지 유물들입니다. 여기 조개 껍데기 가면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거는 뭐예요? 이것과 이거는 같은 걸로 봅니다. 근데 이거는 밑에가 이제 깨진 걸로 보시면 되겠죠? 조개는 어로 활동의 증거죠. 조개를 까먹고 이건 이제 액세서리로 만드는 겁니다. 가운데를 뻥 뚫죠. 저는 이제 즈음의 액세서리, 팔찌죠, 팔찌. 팔찌의 용도로 쓴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한번 보실래요? 뼈로 만든 도구인데 이거 다 작살입니다. 이건 미늘이 굉장히 많죠. 작살이에요. 작살용입니다. 신석기 때 사람들은요, 저 작살을 가지고 배를 타고 멀리 나가서 작은 이런 물고기만 잡는 게 아니고요. 고래도 잡았습니다. 고래. 고래가 얼마나 큰 줄 아시죠? 그 고래도 잡았어요. 울주 반구대에 암각화, 바위 그림이 있습니다. 이 울주 반구대 바위 그림에는 유독 고래 그림들이 많습니다. 또 이거는 계급이 없는 공동사입니다. 고래를 해체해가지고 나누는 그런 그림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으면은 통나무 배에 사람들이 타고 멀리 나가서 고기를 잡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고래를 잡기 위해서 멀리 이렇게 망원경 같은 걸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 모습도 울주 반구대에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 반구대 암각화는 나중에 보기를 하고요. 하여튼 고래도 잡았다는 건데 실제로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은 이러한 뭐죠? 작살이 있고요. 작살이 꽂힌 고래의 등뼈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멍이 뚫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을 뚫고 안에 뼈까지 깊숙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고래 잡은 흔적으로 본다라고 보시죠. 그러면 이 시대 예술은 주로 오늘날처럼 어떤 진짜 예술적인 감각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생산의 풍요, 또는 다산, 또 주술적인 의미로 예술활동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석시대 때 예술활동은 주로 주술적인 흔적으로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한국사, 흔적의 한국사 특강으로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흔적의 한국사 첫 시간입니다. 선사시대 때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 시대 때의 유물들을 통해서 이때는 문자가 없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물이라든가 유적을 통해서 이 시대 때의 사회 사람들, 이 시대 때 생활했던 사람들과 교감을 좀 해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 내용도 있을 겁니다만은 우리가 특강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과정에서 혹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자료들만 엄선해서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선사시대의 흔적의 한국사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급이 등장한 청동기 그리고 철기시대 때의 유물들을 가지고 그 시대 때 사람들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